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자, 어제만 해도 원주 낮 기온이 15도를 밑돌면서 종일 소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10도 정도 오르면서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덥다라는 느낌까지 들 것 같습니다. 낮 동안에 6월 하순의 날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종일 맑고 또 따뜻한 날씨도 이어지고요. 또 공기의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또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야외 활동하시기에 정말 좋은 또 그런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 지역의 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선포식을 가진 원주지방환경청 다녀왔고요. 또 원주시가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농번기의 인력 부족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원도에선 9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되었고, 이에 따라서 인력난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까지 터지면서 이 농가들은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8 전투비행단의 군용항공기 소음 조사가 예정된 훈련 일정이 취소되면서 이 정확한 측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군용기 2차 소음 조사 일정은 당초 지난 7일 블랙 이글스 훈련에 맞춰서 정해졌었지만 이날 비가 내리면서 훈련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고, 또 남은 조사 기간인 13일까지는 훈련이 없어 주민들은 조사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해법의 도출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원주 조성을 목표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15곳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 시와 협약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30곳의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은 시와 함께 저출산 극복 해법을 도출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역의 노인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의회에서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오늘 그 조례안 내용 좀 발의한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광문권 의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예. 전에 의원님께서요, 그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먼저 그 조례안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조례 취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는 그동안 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인데요. 그 강원도에서도 각 시군구에 있는 그 지회들이 만드는 연합회가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어요. 근데 원주는 원주시 지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원주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원주시 노인의 그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를 좀 했으면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 현황과 또 원주시 노인인구 비율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각 읍명동에 지금 24개 분회가 있고요. 경로당 수가 그 453개의 경로당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의 회원수는 한 18,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보면 원주시 인구를 약 한 35만 명으로 볼 때 이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5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5%가 넘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주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노인 인구가 7% 이하이고 고령사회는 14% 이하일 때거든요. 또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시 지역은 좀 남의 일이 아닌가라고 느꼈었는데 원주시도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초고령 네네. 사회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인회, 이 노인 관련 단체 현재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 이제 한 곳뿐인가요? 원주에서는요? 네네, 그렇습니다. 원주는 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지원을 하기 위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또 지역 차원에서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좀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노인에서 운영하는 그 경로당에 대한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그 경로당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실 그 65세부터 70세 나이의 분들은 참여편이 좀 적은 편인데요. 네. 그 보통 말들은 이제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청소를 하러 뭐 가느냐고들 하시지만 65세, 70세는 막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담소나하고 화도 치고 시간 때우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실제는 그 경로당마다 다르지만 어떤 곳은 뭐 창작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네. 노인들의 그 지혜를 공유할 여건이나 토양을 좀 마련을 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교육, 뭐 환경 정비, 마을 공동체 운영부터 그 재능 기부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 육아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젊은 부부들하고 경로당 어르신과 그 연계한 사업 같은 것도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정말 어르신들의 경험이 또 지혜가 되고 이것이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말 경험치 또 지혜로서 이제 전승되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경로당 시간을 정말 좀 어떻게 보내느냐 이 부분도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또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많은 지역사회가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 지역은 그 속도가 더욱더 가파르거든요. 그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조례안은 좀 노인의 지원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의 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도 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특히 그 사회 참여 촉진을 좀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이를 위해서 원주시 지혜 조직과 활동의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좀 시책을 좀 강구하도록도 했고 체계적이고 활용성이 좀 높은 제도를 좀 만들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도록 명시도 좀 했고요. 지원 대상이나 뭐 지원 절차, 지혜에 대한 뭐 지도 감독 내용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부 내용을 보면은 노인의 조직과 운영, 또 노인의 취업 활동 등 여러 그 업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 좀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원주시 지혜에 대한 뭐 지혜 조직 운영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노인 교육 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 또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의 지원,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훈련, 뭐 그리고 학술 진흥 홍보 출판 국제 교류 내용들을 뭐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그 노인의 날이라고 있는데요. 노인의 날 주간 행사나 뭐 그 밖에도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도 좀 포함을 시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은
또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어떤 그 제도와 시스템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 또 사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행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 원주시에서도 그 대한노인의 원주시 지회의 지원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네. 뭐 경로당의 그 냉난방이라든가 또 특히 최근에는 그 공공 와이파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그 통신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또 지원하는 그 정부화 사업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순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좀 이제 그 체계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노후 생활을 좀 건강하고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내는 것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 건강 분야에서는 그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좀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나 정서 지원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재가 노인 뭐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뭐 이번에 엊그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 통과되었습니까? 네, 저는 네. 그 조례안이 뭐 앞으로 향후 확정되려면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여쭤보려 했는데 이미 통과되었군요. 네네,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날 통과를 하고, 그 5분 발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경로당이라는 명칭도 좀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제가 좀 했었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글쎄, 그거야 뭐 이제 공모를 해서 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겠죠. 뭐, 일부에서는 뭐, 해인해.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모인 곳, 뭐 해서 뭐 해인회 뭐 이런 해인회. 얘기도 있고요. 예. 뭐 해우소 그- 같은 건가요? 예? 해우소 느낌이 먼저 들기도 하는데요. 예. 뭐 저 아나운서님이 좀 좋은 아이디어 한번 주시죠. 경로당이 너무 익숙하고 또 입에 익어서요. 쉽지는 네, 않을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일부 저기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일부 바꿔서 네. 부르기도 해요. 지금. 어떻게 좀 바꿔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뭐, 실버, 이렇게 이제 뭐, 외래어를 넣어서 그렇지만, 뭐, 실버 센터라든지, 뭐, 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뭐, 예. 외국에서 부르는 이름들을 유사하게 이제, 갖다, 차라리 실버를 우리말로 바꿔서 은빛 센터, 뭐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뭐, 그런 하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광문군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우리가 이 지구는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걸 보면요, 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너무 펑펑 쓴다는 듯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좀 전략을 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회용품을 좀 적게 쓰고 또 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공공청사 등에서도요, 일회용품 안 쓰기를 좀 실천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원주환경청에서요, 일회용품이 없는 청사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죠. 리포터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김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현재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좀 여러 곳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요? 또 어떤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까? 네, 원주 환경청에서는 지난 3일 일회용품 줄이기가 아니라
일회용품 안 쓰기, 바로 지금 나부터라는 슬로건과 함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꾸준하게 증가해 왔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재활용 쓰레기 증가율을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9년도 3월에 비해서 무려 18.1% 증가했는데요. 하루에 5,500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집량이 15%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어난 쓰레기의 양도 양이지만 음식이 묻거나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들은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양의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회용품들을 줄이자라는 취지를 갖고 원주환경청에서 진행하게 된 실천 운동인데요.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로 선포식을 가진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지방환경청 이창흠 청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일회용품 안 쓰기를 실천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3일에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개인과 기관별로 6대 실천해야 될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일회용품이 이제 일상생활에 깊게 내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공공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최대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많이 늘었고 이제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쓰레기라는 게 생활로 돌아와서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회용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탄소 중립이란 이 화두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탄소 중립, 먼저 이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할까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작년 12월에 대통령이 선포한 이 탄소 중립은 무작정 탄소를 줄이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상세의 개념인 거죠. 2016년도에 파리 협정 이후로 현재 121개 국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의 방법으로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해서 산소를 공급하거나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돈으로 환산해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소 배출권으로 지불된 돈은 다시 숲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원주환경청 또한 이런 탄소 중립의 많은 계획과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창흠 청장에게 듣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대통령께서 직접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청에서도 예를 들면 건물 증축 시에 태양광과 일체된 그런 이제 패널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친환경차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이제 수소 충전소 설치를 이제 지원한다고 하는 업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환경 기초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습지라든지 다른 생태 보존 지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전기차, 수소차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것도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더 사업 시행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는 공공청사에서도 역시 이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함께 더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직은 좀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일회용품 안 쓰기 대국민 동참을 위해서 일회용품 동참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또 먼저는 원주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들의 공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앞서 말했듯이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가지, 총 12가지의 실천 과제가 있는데요.
개인은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스테이플러 사용하지 않기, 물티슈 사용하지 않기 등의 6가지 과제가 있고요. 기관에서는 회의 시 종이 자료 줄이기, 페트병 음료 덜 쓰기, 홍보 인쇄물 덜 만들기 등 6가지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장 일회용품을 완전히 쓰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을 한다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부터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또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은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원주시가 한시 생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주 복지정책과 한시 생계 지원 TF팀의 이 권상봉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원주시가 한시 생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먼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 2020년 대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요.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네. 예를 들면 이제 1인 가구는 137만 원, 2인 가구는 231만 원, 3인 가구는 298만 원, 네. 4인 가구의 경우 365만 원 이하이고요. 네. 대상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인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증빙서류는 이제 2019년, 2020년 평균 소득 자료하고요. 증빙자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급 규모,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이죠? 이게 전국적으로는 약 한 80만 군 가구에게 지급되고요. 원주시에서는 약 한 4천 가구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이제 50만 원씩 약 한 20억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 가구 수와 상관없이 이제 5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제 구분 안 되고요. 예. 그래요. 자, 그런데 뭐 기초 급여 또 긴급 생계 급여 대상자들이 있고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또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뭐 이중 지급도 이제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뭐 긴급 생계비 수급가구,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분들, 예를 들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부의 팀워크 플러스 자금, 그다음에 소득안정지원자금,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런 거는 이제 중복 지원돼가지고 지급이 대안됩니다. 네. 다만 이제 소규모 농가 등의 이제 경영 지원 바우처로 30만 원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제 차액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 농가에서 차익을 보존해 주는 거는 제외하고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그리고 하지만 소득이 감소한 그런 가구만 제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한정되겠군요. 예. 자, 이렇게 좀 해당된다라고 이제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 이 신청 방법 또 신청 기간 어떻게 됩니까? 신청 방법은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읍면동 현장 방문 신청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온라인은 이제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어제 이제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네. 읍면동 현장 방문 신청은 이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그다음에 이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지참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은 세대주 본인만, 또 방문 접수는 세대원 누구나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만약에 신청을 하면요, 지급이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신청인분들이 이제 제출한 소득 감소 증빙 자료하고 저희들 이제 사회복지 행복이금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자체 시스템으로
소득하고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네. 지원자로 이제 결정이 되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6월 말이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좀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한시 생계지원 TF 전화번호가 이제 737-2651에서 2658까지 전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복지정책과 한시생계지원 TF팀의 권상봉 팀장이었고요. 자, 5월 11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